안녕하세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몇 분 쉬었어요? 저는 3초 쉬었어요. 3초. 3초 쉬고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이건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고, 일반적인 적유는 생략해라. 타계정 대체는 걸어라. 08번.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채무 이런 거 거래처 걸어라.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 등록된 거 활용해라. 그 다음에 입력 하단에 분계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메인 매출 전표니까 전자입력 아시죠? 그리고 하단에 분계까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 위에만 적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중요한 건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거고,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뭐다? 증빙이죠. 자, 제품 판매했대. 제품 팔고 카드 결제했대요. 증빙이 카드입니다. 그럼 카과겠네. 왜 이래 이거? 카과 글자가 왜 이러니? 죄송해요. 참 카과. 예, 카과. 이게 어떤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허공에 쓰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안 그래도 글씨가 더럽지만. 카과. 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래. 즉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한 2년 전까지는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도 다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자, 외상매출금만 된다는 얘기예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라 그 소리입니다. BC카드고요. BC카드고 남양가방. 우리 회사가 남양가방이 아니지. 남양가방 크로스백 어쩌고 나오고 500에 50. 550만 원이죠. 어쨌든 갑시다. 물론 매출 쪽에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날짜가 7월 13일 0713. 이것도 크기를 좀 줄여 놓을까나 이렇게 줄여놓고 0713에 매출 쪽에 카과 여기 매출 쪽에 카과는 17번이죠. 17번. 품명은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500에 50이니까 500이죠. 500만원 적으면 안 되지요. 건별 카과현과 건카현, 건별 카과현과는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550으로 적어야 갈라집니다. 만약에 잘못 적었다 그러면 삭제하고 새로 적는 게 편해요.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남양가방이고, 그 다음 카드사 F2번 눌러서 BC카드,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는 카드 4번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카드로 했더니 외상매출금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미수금 뜬다.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다 카드를 줘야 외상매출금액 BC카드가 자동으로 입력되잖아요. 여기. 그죠? 자동으로 입력돼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혼합으로 주면 차변에다가 외상매출금을 적어줘야 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BC카드로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도 결론은 답은 맞다고 하겠죠. 이렇게 답은 맞다고 하겠지만 실무에서도 이러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모르지만 실무에 나가면은 세무이급으로 넘어가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합계표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 카드를 주는 거랑 혼합이랑 주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카드는 카드로 주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면 BC카드 바로 입력되죠. 외상매출금 이거 확인하시고, 외상매출금 돼 있는 거 확인하세요. 잘못 눌러가지고 외상매출금 돼 있는 걸 확인하세요. 이거 안 된다. 어쨌든 넘어가요. 끝났죠? 매출 쪽에 카과 이런 거 분계를 또 진짜 문제지에다가 제품 매출에 부가세 소금 이런 거 메모하는 사람 환장하시겠어요 진짜. 여기서 메모할 건 카과라는 거랑 외상매출금 적는다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처 이 대변에 있는 걸 이거 메모하는 사람들 진짜 저는 환장하시겠어요. 이거 메모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어차피 기본 세팅이잖아요. 이런 거 메모할 시간이 어딨어. 그죠? 넘어가요. 다음 이건 또 뭐냐, 특별 주문제자가요. 주문제자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되어서 운송 전문 앱체인 쾌속 운송을 통해서 기계를 인도받았대요. 운송비가 55만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대. 세금계산서. 증빙이 뭐예요? 세금계산서.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입과세. 과세라고 적거나 50일 적거나 매입과세 적거나 끝. 나머지는 더 이상 메모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어차피 문제에 기계 보였고 보통예금 보였잖아요. 그럼 됐지 뭘. 이걸 분계를 왜 쓰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구나. 이 정도 가지고 바쁘면 안 되지. 뭐 당연한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자, 날짜 9월 5일 0905 매입과세 50일 품명은 기계장치. 품명은 물론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품명은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품명은 안 적어도 돼요. 자꾸 번덕번덕거리네. 아이고 죄송해요. 걸리작거려서 뭘 좀 받쳐 놓을게요. 키보드가 이 밑에 태블릿이 있어요. 메모하는 태블릿하고 하는 바람에 끄덕 이제 됐어요. 다시 수량 닦아 이런 건 메모가 아니라 참 채점 안 하니까 넘어가고 금액이 55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5니까 나누기 1.1 나누기 1.1 또는 곱하기 110분의 100 뭔 소린가 중국말로 들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 강의 좀 들으시고 결론은 50만 원에 5만 원 50에 5만 원 적어야죠. 50에 5만 원 거래처가 무슨 쾌속이었지? 쾌속 운송이었고 전자 있었죠. 1번 여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이죠. 혼합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 세팅 잠시만요. 안 되네. 기본 세팅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줘야죠. 기본 세팅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었죠. 보통 예금 끝. 이런 거 메모를 뭐하러 하고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이것만 체크 잘하면 아 기계구나 보통 예금이구나 끝.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뜨는 거잖아요. 이런 걸 메모하는 사람 또 메모하더라도 부대 이렇게만 메모해도 다행인데 또 이건 또 왜 이렇게 또 꼼꼼한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금액까지 써. 아, 네 미치겠어. 이런 사람 보면은 환장하시겠어요. 너무 꼼꼼해. 그런 사람 업무에 가면 너무 꼼꼼해서 힘들어요. 넘어가고 그다음 9월 6일 날 정도정밀로부터 제품 임가공 계약. 제품 임가공은 가공을 맡겼다.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겁니다. 맡겼는데 제품을 납품 받았대. 그러니까 내가 맡긴 제품이 이제 완성돼서 넘어온 거죠. 저한테 납품 받은 거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포인트는 증빙에 따른 과세 유형. 세금 계산서 나오니까 당연히 과세, 매입 과세겠죠. 매입 과세. 내가 돈 나가는 거, 돈 줘야 되는 건 매입 쪽이고 돈 받아야 되는 거, 돈 들어오는 건 매출 쪽이죠. 매입 과세 50일. 임가공 비용이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써 있어. 원래 임가공 비용을 외주가공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랬더니 써 있어. 옛날에는 안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험 보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말이 안 써 있었어요. 그냥 뒤에 단서 가로 안에 없어. 당연히 외주가공비라고 써야지. 당연히 500번대 외주가공비 500번대 생산원가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요즘은 이거 안 써놓으면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하고 우리 회사는 이럴 때 나는 그냥 제품을 원재료로 해. 막 이렇게 막 이의 신청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 시험이 또 이 회계 1급이 제일 많이 보는 급수잖아요. 이의 신청 들어오면 그걸 해주기도 참 번거롭고 하니까 아예 문제에다 답을 써줘. 그래도 틀리는 사람도 있어. 환장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격리직으로 취업하면 안 돼요. 어쨌든 써 있습니다. 좋아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해야 돼. 나를 너무 무시하네. 나 이거 안 써도 나는 아는데. 나는 외주가공비 알고 있는데. 기분 나빠야 정상인 거야 이게.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당연히 써 있네. 좋아라 이러면 안 돼요.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까지는 이런 말 안 써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써 있죠. 이거 왜 써 있어? 아니 대한민국 어떤 국가공인 시험에 문제에 답을 써줍니까? 문제에 답 써준 거잖아요. 이거 좋아라 하면 안 돼. 이거 기분 나빠해야 돼. 이거 나 시험 볼 때까지는 써줘야지. 그죠? 넘어가. 9월 6일 날 06 그리고 매입과세 50일 분명은 임가공 비용 제품 임가공 비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외주가공비 써도 돼요. 외주가공비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무슨 정도정밀이고 전자 있었죠.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여주고 분계는 혼합주입니다. 3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가공비 500번대 생산이니까 제조원가니까 500번대 줘야 되고요.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면 끝입니다. 메모할 시간 없어요. 아니 심지어 답도 써 있는데 이걸 메모 또 한다고요? 답도 써 있는데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지금 정류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검색을 해. 우리 집에 가는 번호가 몇 번이지? 검색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처음 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잊어버리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버스에 들어오고 있는데 검색을 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죠. 처음 간다면 검색할 수도 있지. 우리 집이지만 처음 가. 이사하고 처음 가. 헷갈리니까 검색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까지 1287일째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데 또 검색해. 메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답도 써 있는데 메모 또 하고 있어. 금액까지 써. 금액까지. 이거 어차피 금액 써 있는데. 보통리금도 대변에 써.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어. 제가 저 죽고 화상하면 아마 진짜 사리가 2,000개는 나올 거예요. 넘어가요. 오, 이건 또 뭐야? 세금계산서. 요즘 우리 시험이 AT 닮아가죠. 옛날에는 이 세금계산서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림 없었잖아요, 이게. 근데 AT가 점점 나오면서 우리 시험도 이게 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같은 게 그림으로 문제로 주어지죠, 그죠? 문제로 주어집니다. 좋아해야 되나 나빠야 되나. 어쨌든 우리 회사가 고성인데 내가 받은 기억으로 목포한테 뭐 샀어요. 3D, 3D 프린터를 9월 25일 날 샀어. 350에 35. 외상이네? 아, 나는 외상으로 샀다는 얘기구나. 목포전자에서는 외상 미수. 못 받은 거지만 나는 매입했잖아요. 그럼 나는 외상 미지급이지. 미지급. 아직 안 줬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에 나는 목포전자는 외상 매출금. 나는 외상 매입금. 다시 여기. 제조공장 인근의 육군 부대에 웬 육군 부대? 부대에다가 기증했나봐. 기증. 그래서 3D 프린터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기증했대요. 기증했대. 응?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원래 세금계산서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매입과세. 그죠? 근데 내가 우리 회사 업무에 쓰려고 샀으면 과세죠. 그런데 사가지고 기증한대. 우리 회사가 기부하는 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 아니죠.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회사 이름이 저기 가방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이고 부동산 임대업 어쩌고 있었잖아요. 문제 맨 처음 시작에 일반 전표 하기 전에 맨 앞에. 근데 그건 기부야. 그럼 이거는 과세가 아니에요. 영업에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럼 이건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아요. 불공입니다. 여기 있네. 불공입니다. 업무랑 관련 없는 거야. 사업무관이야. 사업무관 업무. 그리고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죠. 당연히.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아니네. 상품이 아니고 원재료가 아니네. 그럼 미지급금이네. 왜? 원재료가 아니니까. 아까 제가 여기까지는 안 봤잖아요. 문제 안 읽었잖아요. 아까 문제 읽기 전에 요거만 보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는 외상매입금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 읽어보니까 기증하는 거야. 기증하려고 샀어. 그럼 이럴 때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불공제인데 우리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불공이 하나 정도는 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지도 넘겨놔야지. 9월 25일 날짜 25일로 바꾸고 매입 불공 54. 분명은 3D. 물론 이거 입력 안 해도 돼요. 프린터. 이렇게. 그리고 수량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안 적어도 되고요. 350. 그죠? 근데 더 정확한 건 하나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긴 하지. 그죠? 그럼 350은 자동으로 뜨고 거래처가 목포전자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거 하지 말랬죠 제발. 그냥 목포라고 쳐야지.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이 시프트랑 가로를 잘 누르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시프트하고 가로를 눌러 막 이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로 열고 하지 말고 목포 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전자 있었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여. 그리고 사유 F2번 누르면 F2번 왜 눌렀어? 써 있잖아요. 사업과 관련 없는. 써 있는데 그죠? 사업과 관련 없는 이걸로 주면 되고 그다음 분계 혼합 외상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원재료 샀으면 외상 주면 끝나죠. 원재료였으면 외상이에요. 외상매입금 자동으로 외상매입금 뜨니까. 근데 이건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기본 원재료를 기부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기부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외상으로 주면 안 되고 혼합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됐죠?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 이거 혼합이에요. 외상 주면은 여기 외상매입금이 찍혀요. 물론 외상으로 주고 나서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꿔도 결국은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갔네. 넘어가고 이건 또 뭐다냐? 증빙이 카드 전표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AT 닮아가.
AT 닮아가요. 하나카드, 카드 전표야, 카드 전표. 내가 산 거야, 팔은 거야 봤더니 위에 보니까 복합기를 구입했대요. 근데 우리 회사가 쓰려고 샀어. 이건 불공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참 말 나온 김에 물론 이건 당연히 카과입니다. 매입 쪽에 카과, 매입 쪽에 카과 57번인가 그럴 거예요. 57번. 어쨌든 카과예요. 근데 다시 카드 결제 때 카과, 증빙이 카드 전표니까 카과예요. 근데 다시 구입했는데 이거 복합기 구입하여 아까처럼 기증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건 과세 유형이 카과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야? 아, 그럼 불공이잖아. 불공. 오케이.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뭐요, 그럼? 아니고 뭐요? 그렇죠. 일반 전표에 그냥 적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뭐 기부했던 기부금, 대변에 카드 결제 미지급금 해야 돼요. 부가세 안 뜹니다. 그때는 차변에 기부금 여기 얼마냐? 165만 원. 165만 원이고 165. 대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253에 카드가 하나카드였구나. 하나카드 적고 165만 원. 부가세 대급금 안 떠요. 여기 부가세 대급금 오면 안 됩니다. 왜? 공제 못 받으니까. 아니 왜 불공 아니야? 그럼 안 돼요. 불공일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증빙이 뭐? 증빙이 세금 계산서지. 그러니까 증빙이 세금 계산서고 그리고 플러스 불공제 사유. 세금 불공제 사유일 때. 이럴 때 54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근데 이 문제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증빙이 카드 전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공제 사유라 하더라도 불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럴 때는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 가서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미지급금 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쓸 거야. 우리가 쓸 거니까 그냥 비품이죠. 복합기. 기계니까 비품이겠죠. 이거 가지고 이걸 뭐 소모품 처리하고 이런 사람 없겠지. 아, 이거 이의 신청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나중에 보세요. 꼭 있을 거야. 일단 카고하고요. 비품입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10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비품이 맞지. 여기다 대고 소모품을 쓰거나 이런 기계 장치를 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나중에 확인해 봐요. 확정 답안 발표 때 확정 답안에 이 5번 문항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정 답안하고 제가 또 찍을 수는 없잖아요. 또 찍기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 만난 게. 어쨌든 메이크하고 10월 6일 날 갑시다. 문제 또 안 넘겼네. 문제 넘겨놔야지. 자, 10월 06일 날 매입 쪽에 카과 여기. 매입 쪽에 카과가 57번. 분명은 복합기. 그리고 뭐 수량 단가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때 건과현, 건별 카과현과 건별 카과현과는 공급 대가 165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지요. 거래처가 어디였더라? OK 사무. 가맹점이 밑에 있어요. 여기 있네. OK 사무. 그죠? 이럴 때도 한영키 누르고 OK 적지 말고 사무를 적어요. 사무. 한영키 누르려면 귀찮잖요. 사무. 그리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아까 무슨 카드를 했지? 하나카드예요. 하나카드. 그리고 카드는 카드 4번. 카드를 주는 순간 카드가 자동 입력되니까 이게 편하다고 그랬죠. 물론 혼합으로 적고 미지급금 또 적고 하나카드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한 방에 할 수 있는 걸 괜히 혼합 주고 미지급금 적고 카드사 적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카드사 적으면 다행인 게 안 적고 넘어가. 그럼 감점. 카드 주면 끝날 일을. 아셨죠? 그리고 미지급금 맞고요.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복합기는 비품이니까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는 혼합으로 적든 카드로 적든 상관없다. 아래쪽 붕괴만 맞으면.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할 수는 할 필요 없지요. 굳이를 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미치겠어. 굳이. 근데 굳이도 아니고 굳이가 뭐냐. 제발 좀 넘어가요. 넘어가자. 이의 신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나는 소모품 썼어. 그럼 이의 신청 해봐요. 일단 나는 기계장치 썼어. 이의 신청 해봐요.
들어줄 가능성은 0.0000000.2%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또 나왔네. 세금계산서가 또 나왔고 국민가족한테 매입했어. 양가죽을 매입했어요. 250. 자, 근데 보니까 국민가족으로부터 핸드백 가방 제품 원재료인 가죽 매입. 우리 회사가 가죽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까 문제 맨 앞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같이 하고 어쨌든 원재료예요. 그럼 당연히 매입과세겠지 뭐. 불공사유 아니죠. 만약에 가죽을 매입하여 기부했다. 그럼 불공이지 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현금 줬답니다. 현금. 그럼 나머지는 일부는 현금이고 부가세면 현금이구나. 부가세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외상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죠? 그럼 매입과세. 그럼 날짜 12월 01일. 날짜 입력하는 건 안 해도 되는데 다 보여드리는 거죠. 매입과세 51번. 자, 문제를 안 넘겼네 또. 매입과세 51번. 분명은 뭐 양가죽 그리고 수량은 없었으니까 250. 거래처가 국민가죽 그리고 전자여 1번. 분계는 혼합. 왜냐하면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 맞죠? 여기서는 맞으니까 그냥 통과. 줄 바꿔서 대변에 일부 현금. 부가세만 현금이니까 부가세 25만원. 부가세 25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외상매 입금. 외상매 입금. 됐죠? 외상매 입금. 됐죠? 이것도 메모하려면 매입과세. 이거 하나만 됐고 나머지는 메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쓰고 있는 거 시간 낭비. 원재료 쓰는 거 시간 낭비. 현금하고 외상매입금 쓰는 것도 시간 낭비. 이미 문제 읽으면서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끝이지. 이걸 뭐하러 메모하고 있어요. 단 메모하는 건 이럴 때. 저도 그렇고요. 제 수업 잘 듣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예전에 그랬죠. 요즘 아니고. 요즘 제가 시험장에 안 가죠. 예전에 시험장 가면 원래 90분이잖아요. 시험 시간 90분인데 우리 학생들은 원래 1시간 되면 이제 시험 시간 20분 남으면 나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럼 7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되면 우르르 나와. 우리 학생들만. 10명 중에 9명은 우리 학생, 제 학생들이에요.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우리 이론 같은 거 맞춰서 그 메모해가지고 변압박에 딱 붙여놔. 그럼 20분 뒤에 다른 학생들 나오면서 붙여놓은 거 보고 저거 뭐지? 답안지 유출했나? 막 이러면서. 왜 그러냐? 우리 학생들은 제 말 잘 듣는 분들은 이런 거 메모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니까 시간이 남아돌아. 그리고 너무 남아가지고 20분 전에 나갈 수 있지만 아직도 나가려면 20분 남았어.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 잘 듣는 분들은 솔직히 천천히 풀어도 5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면 거의 다 풀어요. 그리고 시간 1, 20분 또 남아. 못 나가가 하니까. 그럼 그때 이제 메모하는 거야. 그때 슬슬 시간 때우려고. 그때 메모하는 거예요. 이때 화세 분계 이렇게. 진짜요. 물론 빨리 한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지만 필요 없는 걸 이런 걸 메모하고 있으면 실무에서도 그러면 습관이 잘못된 거야. 어떤 분은 그러죠. 강의할 때도 문제만 따로 띄워놔. 그리고 요거를 분계로 다 메모해 줘. 그리고 답안지 써오라고 그러대. 진짜 할 말 안 넘어갈게요. 실무에 나가서도 이런 걸 쓰고 입력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평생 어디 가서 버티기 힘듭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장은 전쟁입니다.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오류 수정이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까지 했고 수정이니까 전표 입력까지는 요 수정까지는 같이 할게요. 두 문제니까 수정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오류가 있었다. 자, 정정 누락 됐으면 입력하면 되고 중복됐으면 삭제하면 되고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면 되죠. 자, 두 문제 마저 합시다. 7월 달에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부에 승용차 1,500에 부가세 별도를 구입했고 승용차만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에 불공이 떠올라야죠. 근데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어요. 세금계산서 받았어. 그럼 불공이잖아요. 근데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1990cc 1000cc 이하였으면 1000cc까지는 공제 가능했죠. 근데 1000cc 초과니까 불공이잖아요. 근데 불공인데 1000자 빼고 990cc로 잘못 봐가지고 공제 받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불공인데 이거를 과세로 했네요.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고 불공이 맞는 거니까 이제 수정해야지 뭐.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제가 안 고쳐놨겠지 아마? 고쳐놨나? 한번 가보자. 7월 22일 072 제가 어젯밤에 신나게 여기 됐구나.
바꿔놨네. 과세로 돼 있어요. 그죠? 과세로 돼 있어서 밑에 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떠 있어. 근데 결론적으로 과세가 아니라 불공이잖아요. 그럼 과세를 이거 굳이 지우고 세로 입력할 필요 있나? 여기서 바로 고치면 되지. 54 불공으로. 바로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는 이상 없으니까. 그리고 사유로 와서 승용차는 3번. 자동차는 3번이잖아요. F2번 눌러보면 3번이 승용차잖아요. 승용차가 3번. 그리고 혼합으로 주고, 그리고 차변에 기본 세팅을 차량 운반고로 바꿔주고, 줄 바꿔서 대변에 보통예금. 아까 보통예금이었죠. 문제에도 써 있었으니까. 보통예금 써 있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모할 거 뭐 있어요? 아, 과세를 불공으로 바꿨다. 이거. 그러니까 메모하려면 과세를 불공으로 바꿨다. 요것만 메모하면 되지. 이런 거 분계 메모해야 되나? 뭐하러 해요? 그냥 알아서 되는 걸. 보통예금 문제에 써 있었고. 끝. 메모할 필요 없어. 메모는 과세를 불공으로 바꿨다. 됐죠? 자, 다음 하나 더. 매출거래처 댕댕 오디오의 파산 선고로 인해서 외상매출금 회수불능 대손됐네. 그죠? 대손.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으나 파산 선고 당시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 15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자 가보자. 이건 부가세는 아니니까 일반전표겠지. 일반전표 9월 15일 0915.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돼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로 돼 있는데 충당금이 있었대요. 300 중에 150은.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 갔니? 여기 아니고 요거지. 대손상각비는 그럼 300이 아니라 150이잖아요. 방법은 여러 개지. 아예 이거 헷갈리면은 분계를 이거 놔두고 새로 입력하는 방법. 일단 그거부터 해볼게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어지고 댕댕 오디오가 165. 이제 실제 이건 아니에요. 이 코드 아니고 제가 백데이터를 제가 마음대로 바꾼 거라 이 회사 이름만 집어넣고 이거는 아무데나 집어넣은 거라 코드는 안 맞아. 댕댕 오디오로 바꿔놓고 300.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9 충당금으로 150. 그리고 또 차변에 835 대손상각비 이러면 끝. 그러니까 그래놓고 위에 걸 지우는 거지. 이렇게 위에 거 두 줄은 지워버리는 거지. 이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쉽게 하면 되지.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를 150으로 바꾸면 되겠네. 바꾸고 줄 바꿔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8 플러스 1번이니까 외상매출금 플러스 1번 109 만들어주면 끝이죠. 끝. 그러니까 방법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살짝 바꿔주면 되지. 어차피 대손상각비가 150이 나와야 되고 충당금 150 나와야 되는 걸 알면 금액은 써 있으니까 300만 원 중에 150은 충당금. 결과적으로 차변에 충당금하고 대손상각비가 같이 나와야 된다. 대손상각비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 이것도 저 같으면 메모할 게 없어요. 뭘 메모해 이거. 문제에 다 써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이걸 메모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걸로 끝. 자, 두 문제밖에 없죠. 그 다음 결산이니까 결산하고 장부조회는 다음 시간에 또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지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